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예, 오늘 뉴스탑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부터 연결을 해서 막바지 개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의 구부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승자는 도대체 언제쯤 확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백악관 앞에 와 있는데요. 새벽 3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보이는 이 철조망 뒤로 백악관 건물이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지금 불이 꺼져 있어서 정적만이 감돌 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사전 우편 개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바이든 후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264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 승리에 필요한 270명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바다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필요한 선거인단 6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바다주의 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윤곽이 드러나서 내일 새벽 2시경 이후에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측은 즉각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는데요. 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 요구에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진영은 이 대선 방어 기금이라는 것을 지지자들을 상대로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소송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이런 글을 올려 본인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한 특파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곳 스튜디오에서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와 5위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우리가 어제 이 시간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 대선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구부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 만약에 우편 투표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서 절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먼저 열었으면은 아마 바이든 후보가 기선을 제압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기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압하고 나중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한 걸로 돼 있는데, 예.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는데 270명을 확보하면은 당선이 확정됩니다. 예. 지금 5개 그 주가 아직 그 개표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알래스카는 표가 3표로 굉장히 작고, 거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있으니까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지금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 다음에 네바다인데, 나머지 3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세 하나만 앞서 있습니다. 근데 네바다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승리를 붙이면은 그걸로 승부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도 계속 표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역전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네바다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이겨서 270표로 승리를 확정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미국 전국을 위해서 몇 표로 승리하느냐, 펜실베니아 얻어서 290표까지 가느냐,
또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까지 얻어서 300을 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270을 넘었을 때 아마 이제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선언할 텐데 예. 깨끗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승복을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거나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0 선거인단 확보수가 좀 더 넘어야 그래도 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동력이 생길 것이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대역전극이 이루어지게 됐냐.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까 이 핵심 경합주였던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2030 젊은 층이 바이든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착시가 있었던 게요. 예. 저는 어제도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요. 근데 이 모든 착시가 뭐냐면 예. 플로리다 때문에 그래요. 아하. 플로리다를 먼저 뚜껑을 여니까 29개나 되는 선거인단을 가진 플로리다가 넘어갔거든요. 예. 양쪽 다 공을 들인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판세가 혼전으로 보였는데 어제 사실 복귀를 해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성명을 낼 때 예상 밖의 성명을 냈어요. 원래 예측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선언을 할 줄 알았는데 미적거렸고요. 예. 오히려 바이든 쪽에서 승리를 낙관하는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트럼프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CNN의 분석을 저도 뭐 밤새 봤더니 이미 카운티까지 분석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펠트 쪽에서도 처음에 트럼프가 앞설 때 교외 지역에 먼저 그 함들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캠프 쪽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남아있는 대도시 2030.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 유리한 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성명을 낼 때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서 이미 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그런 그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밑에 그림들이 있었던 건데 역시 플로리다를 먼저 까면서 그냥 그림이 흩어져 버린 거죠. 착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임배 원장님, 어찌됐건 이렇게 대도시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몰표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 경합주, 이른바 러스트펠트라고 불리는 바이든 후보의 유세 전략이 먹혔다.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기가 2016년에 뼈아팠던 지역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계속 추격에 오니까 저기에다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이 자동차 도시 그리고 미러키 이런 도시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공을 많이 들이고 그런 대도시에서 이제 지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번에 상당히 역전할 수 있었다. 그것도 역시도 사실은 이 우편 투표가 6,500만 표였으니까요. 1억 5천만 표 중에서 40%가 우편 투표했으니까 점점 더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세는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미 결정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디트로이트, 미러키, 러스트펠트에 있는 대도시 젊은 층이 이 바이든 후보의 뒷심을 민 것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본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Even in the face of pandemic, more Americans voted this election than ever before in American history. Over 150 million people cast their votes.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저희가 남은 경합주들을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앞서 저희가 정리를 했지만 네바다 6명이 바이든 쪽으로 가면 270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네바다 지금 개표 진행 속도가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75%거든요. 저희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다시 개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6명 옮기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바다는 그 우편 투표를 10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면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그 전체적인 일정이 12월 8일 날 그 선거인단을 확정해서 12월 14일 날 공식적인 그 투표 행위를 하고 1월 초에 미 하원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면 1월 20일 날
취임식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시간이 빡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상관없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0.7대 48.1로 앞서 있지만,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고, 그렇죠. 거기는 필라델피아 프리덤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고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2030 대도시 후보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특히 4년 전 선거에 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자 등록을 굉장히 독려했습니다. 미국은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자 등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니까 많이 시켜서 많이 나온 거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유명한 듀크 대학이 더햄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채플힐에 UNC라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학생들 많고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인데 그쪽이 좀 개표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지아는 49.6대 49.2 많이 따라붙었는데 저게 아틀란타를 그 개표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아틀란타 역시 예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타라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 많이 사는 굉장히 흑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타에서는 개표를 하면 할수록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데 결국 저 0.4%까지 넘어설 거냐. 왜냐하면 지금 98%께지만 굉장히 한두 사람을 다투는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 6명이 꼭 바이든, 물론 뭐 바이든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우편 투표함에서 대체적으로 젊은 층과 흑인층이 많은 바이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박사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모두 초반에는 바이든이 10% 이상 뒤졌었어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게임인 거고, 네바다는 계속 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차이가 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마디 첨언을 드리면, 코로나의 저주가 큰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했던 코로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열흘 동안 묶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애리조나나 아니면 러스턴벨트를 열심히 뛰어다녔다면은 사실은 뒤집을 수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무시했던 코로나의 저주에 상당 부분 본인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남은 아직도 개표가 진행이 될 부분이 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한 국면이 다가갈 수 있다. 여기도 다 뒤집힐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근데 저하고 바뀔 화면 다음 거 좀 만나볼게요. 왜냐하면 그런데 아직은 지금 뭐 확정하지도 않고 270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역대 최다 득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도 좀 의미가 큰 겁니까? 그렇죠. 역사상 최고의 득표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투표율 자체가 사실은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만에 67%라는 이제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양 진영이 사실 민주당, 공화당 양 진영이 투표에 가능한 모든 일종의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지자들을 다 동원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격렬하게 이번 선거에서 이제 양 진영이 동원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투표 수만 해도 1억 5천만 표가 됩니다. 이것도 이 자체로도 최고의 투표율이에요. 그렇죠. 투표 숫자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제 50.1%를 확보한 바이든 후보가 전체적으로 7,200만 표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마 이 득표 숫자는 또 역사상 또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 왜냐하면 우리가 오바마 때 저 6,950만 표도 가장 많은 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월한 결과인데 이거 아마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흐름은 지금 바이든 후보 쪽에 꽤 유리하고,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수백만 표 개표가 남았는데도 사실상의 승리를 자신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술적으로 선거인단 270명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alled off. The results tonight have been phenomenal. And we are getting ready. I mean, literally, we were just all set to get outside and just celebrate something that was so beautiful, so good. Such a vote, such a success in record numbers. This is a record.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로는 내부에서도 저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우려의 목소리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인배 원장님, 그러면 구분응선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그 한 고비를 바이든 후보가 넘지 못한 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선거에서 최다의 득표를 했다고 바이든 후보가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7,200만 표가 바이든 좋아서 한 표가 아니라 트럼프 싫어서 투표한 표라서 사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노스캐롤라이나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 라틴계가 17%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아, 이쪽이요? 예. 그 라틴계는 사실은 이 트럼프보다는 이 민주당계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 힐러리 클린턴 때 60%가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바이든은 50%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랬으면 쉽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것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바이든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바이든이 억지로 이기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다. 사실은 그 미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은 지금은 내고 다 이겨야 되는 트럼프. 인데 쉽지 않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다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도 뒤집을 수 있는데 다시 그렇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요. 그런데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보다는 어쩐지 좀 당당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Good evening. Your patience is commendable. We knew this was going to go wrong. But who knew we're going to go into maybe tomorrow morning, maybe even longer?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This will not be my victory alone or our victory alone. It will be a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for our democracy, for America. 어제에 비해서는 뭐 좀 기가 살아난 듯한 느낌도 바이든 후보에게 모든 이들이 가질 수는 있는데 조한범 박사님. 예. 민주당이 아닌 미국을 위한 대통령 통합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정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게요. 이인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이든도 정치적 상품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더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온 그렇죠. 거죠. 역대 최고 열기가 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교착론이 있는 미국을 분열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렬한 갈등 구조로 가니까 양측이 결집을 한 거죠. 결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투표 결과가 고조된 거지 저 두 사람이 정말로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춰서라기보다는 정말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선을 택한 경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또 고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78세고 이 낸시 펠로 하원 의장은 민주당 80세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전 제시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 교체와 새 인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정말로 특이한 선거인 거고 남은 과제는 뭐냐면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오명을 쓴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권 장악력, 집권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거든요. 그렇죠. 당장 트럼프를 껴안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글쎄요. 딱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고 선거 과정도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런데 이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직 넘버죠. 매직 넘버지만 이 바이든 후보 캠프 측이 대통령 인수위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 당선증 이런 건 없고 미국의 조달청이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열어주면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당선을 인정하는 그 형식이 되는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수위를 열어서 할 일이 많죠. 우선 이제 주요 그 자리를 인선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외교안보,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을 다시 그 가다듬고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작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라고 그 국무부 부장관 오바마 때 했는데 아마도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미셸 플로너, 이분은 국방부 그 정책 담당 차관했습니다. 아마 예. 두 사람이 굉장히 외교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예전에 유엔 대사였던 수잔 라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이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외교안보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늘 우리나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디 셔머, 커트 캠벨, 상당히 이제 나이는 됐지만,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하고 딸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했는데,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이 된 뒤에 가족을 조금 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우리 국익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 외교와 연결짓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배 원장님. 근데 왜 이 트럼프 후보가, 아니죠.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았을 때 첫 일성이 파리 기후협약 즉시 복귀, 이게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 바이든 후보의 이 공약 중에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정신을 살리겠다, 세계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바로 기후 협약이라는 거는 전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차원에서 이 트럼프와 대척점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저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인수위에서 저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저도 이제 인수위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인수위 굉장히 할 일이 많죠. 공약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걸 통해서 아마 이제 바이든은 나름 이제 이 통합 구도와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 등등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통치 행위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같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다가 워낙 접전이었기 때문에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바이든 후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과거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If in 6 months or so there's a conflict between my being a good father and being a good senator, which I hope will not occur, we can always get another senator, but they can't get another father. 4 days after Bo's funeral, I watched Joe shave and put on his suit and walk out into a world empty of our son. He went back to work. That's just who he is. 김관학 교수님. 가족사, 아픈 가족사가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것도 어느 정도는 알려졌는데, 저는 처음에 대선 후보에 도전했을 때가 1987년,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통령 꿈은 꽤 오래전부터 꿨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87년하고 2008년에 도전을 했는데 둘 다 경선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분이 72년도에 29살로 델라웨주 상원 의원을, 그때 공화당의 어떤 유력한 지금 현직이 있었는데 그걸 꺾고서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델라웨주에서 석사를 이제 주립대학에서 했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예. 얘기를 하면 36년을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정치인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하면 사실은 바이든이다. 이렇게 거의 등치화되는 그런 정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 끊어 죄송한데 델라웨주에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 대국민 연설하는 데가 다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 가게가 원래는 이제 태어나기는 펜실베니아인데 그쪽으로 이사 와서 사실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있는데, 예. 그 가게의 어떤 과정을 보면 사실 불우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인과 딸이 70 몇 년도에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 갔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고, 아들도 또 2015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만 관우는 또 굉장히 좋잖아요. 상원은 6번의 부통령까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누구보다도 관운이 많은 사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면면까지 저희가 짧게 핵심만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